잘 생각해보니까 지금 일본하고의 싸움이 딱 그때 생각나요. 완전히 똑같아. 임진왜란. 물론 그때는 미국이 없었고 이제 중국이 있었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중국에게 이제 천조국처럼 하고 중국이 우리를 지원해주는 입장이었어요. 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굉장히 유사한 게, 잘 생각해서 일단 일본이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이 나름의 징후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조선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못했죠. 그때 조선 사람들이 바보인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 생각의 한계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설마 일본 놈들이 공격을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단순히 그분들이 뭐 서로 당파 싸움 하다가 뭐 싸움 나고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먼저 선빵을 당하죠. 일본한테 먼저 선빵을 당하고 순간 털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순신 장군 나오고 뭐 의병들 나오면서 전세가 역전되죠. 일본은 의병이라는 걸 예상을 하지 못했고 단순히 그냥 왕을 쳐내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죠. 일본 같은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이. 그리고 명나라가 지원으로 오고 그러면 결국 탈탈 털릴 수밖에 없고 전쟁이 길어지고 그 와중에 도요토미 죽고 전쟁 끝났죠. 이게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재밌는 게, 우리를 도와줬던, 그러니까 명나라와 조선이 연합군대가 승리를 했어요. 일본이 패배를 했어요. 그 결과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정권이 그 당시 도요토미 정권이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도요토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조선은 아예 그냥 국가 전체가 갈아엎어졌죠. 그리고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망했고 청나라가 세워졌어요.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 건지 알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전쟁에 직접 참여한 애들은 다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셔요. 지금 일본하고 싸웠을 때 일본이 싸움 걸었는데 우리가 안 싸우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뭐 개인 기준에서 뭐 불매운동을 하는 게, 예, 그게 한국에 뭐 힘을 실어주는 방법일 수 있어요. 아예 틀린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개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것도 사실이에요. 뭐 엄청난 부자를 가지고 뭐 일본에 엄청 압력을 가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애당초 그럴 마음도 없겠지만 이건희 뭐 이재용 이런 인간들도 일본 정부에다가 압력은 못 가해요. 아무리 부자고 뭐 해도, 나발이고 해도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를 상대로 하면은 거의 힘이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개인이 이제 의병 활동을 한다고 쳐요. 의병 활동을 해. 그리고 우리가 이겼어. 근데 그 이긴 후의 결과가 결코 좋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 한정으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유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뭐, 그리고 또 하나 그 까는 건 뭐냐면, 왜 까내리냐면, 이게 정부는 일을 하는 게 정부지, 이걸 뭐 막 다 같이 단결해서 뭐 죽창 들고 이게 정부가 할 말이 아니니까. 아무튼 이건 뭐 저번에도 많이 말한 거니까. 아무튼 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한 상황이 될 것 같아. 아베도 지금 전국이 일본인이가 버티는 거지 다른 나라 같았으면 정권 자체가 뒤엎어질 정도로 지금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일단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가늠 못하지만 일단 이길 수 있다 손 쳐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엄청난 큰 실익이 오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겨서 일본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굴복을 하거나 역사인식을 바로잡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매운동밖에 없다. 난 불매운동 할 거다. 이럴 분들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없고 그리고 그분들의 자유니까. 하지만 그리고 나쁜 짓도 아니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그 엄청난 열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이 결과적으로 실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싫다. 정말 싫네요. 그럼 그 와중에 누가 이득 보느냐? 왜냐면 중국이 제일 큰 이득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본하고 싸움이 격화되면은 좋은 건 북한이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아주 약간. 그렇게 큰 이득은 아니지만. 이게 임진왜란하고 똑같은 구도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일본에게는 이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 들어왔고, 그 얘기는 이 싸움이 계속 되면 그냥 그 자체로 패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패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였고요. 근데 그거에 실패했고, 그래서 지금 대안은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일단 싸우는 건 싸우는 거라고 치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일본하고의 그거에만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뜬구름 잡는 소리긴 한데, 전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게 경제 싸움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 군대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러면 일단 경제 체질 개선을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사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죠. 사실 한국도 그거와 비슷한 걸 해왔거든요. IMF 이후로 이제 수출을 그러니까 그 환율 조절하고 뭐 돈 더 찍어내고 수출 장려하고 이제 그 인건비 싸게 하고 그런 거를 좀 강하게 하면서 그 결과 이제 대기업의 이제 승자 독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엄청나게 강화가 됐죠. 그런 부분부터 아주 기초적인 부분, 아주 근본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거를 해 나가야지. 지금 당장의 임시방편 같은 걸로 이제 메꾼다고 해서, 그러니까 묘책이 아니라 튼튼한 내정을 해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뭐 묘수를 만들어낼 건덕지가 안 보여요. 현대 그 외교라는 게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거고, 서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완전히 다 한다는 건 아닌데 예전에 비해서 알 수 있는 채널 같은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방이면 해결된다 이런 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기왕 이렇게 된 거면 아예 일본을 확 그냥 딱 제압할 수 있는, 단박에 제압할 수 있는 뭐 그런 수라도 하나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냥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생각이 돼요. 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무모한 일본의 어택, 그리고 한국의 늦은 대응, 그 다음 이제 피해가 커지고 장기화된 전쟁, 그리고 승리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한 채 나라가 퇴화되고, 그리고 소강되는, 진짜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만을 바랬었는데, 아 진짜 힘드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떠세요? 우리가 일단 그 불매운동을 한다고 쳐. 그러고 나서, 하지만 일본은 버틸 건데, 정말로 일본을 쓰러뜨릴 방법, 진짜 이거 한 방으로 일본을 침묵시킬 방법, 혹은 이 상황이 끝난 다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이 역경을 이겨내고,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